이제 설 명절 또 연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 좀 합니다. 설 명절 지나고 한번 보자. 그리고 연휴 끝나면 운동 다시 시작해야지. 사실 뭐 지금 안 하겠다는 거죠. 인간관계든 계획이든 뭐 자기개발이든 또 연휴 이후로 뭔가 미루는 게 있습니다. 근데 또 연휴 이후엔 잘 하게 될까요? 오늘 심리학개론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이현주 연세대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네, 연휴 같은 거 이후로 좀 미뤄야지라는 생각들이 사실은 좀 올라옵니다. 네. 이게 심리학적으로 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사실 원래 계획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도파민을 형성시키거든요. 계획 짜는 것만으로요? 네, 네. 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연초에 다이어리를 막 적고 하면 가슴이 막 뛰잖아요. 그죠. 어디 서점 가서 네. 다이어리 새 거 사죠. 네. 예. 그리고 막 한 10개쯤 적죠, 이제 다이어리에다가. 그렇죠. 이번 연도에 다 이룰 거라고 생각하면 뭔가 다 이룬 것 같은 6시에 일어나자 막 이런 걸 그렇죠. 보면 6시 일어날 것 같은. 근데 이제 지금쯤이면 제가 좀 들은 얘기인데 다이어리를 아예 보지도 않는 분들도 많으시고. 어디다 놨더라 막 이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 뇌에 사실 신경절단 물질인 도파민은 기대를 먹고 자랍니다. 근데 사실 기자님 꿈은 좀 달콤한데 네. 현실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의 내가 아니라 매우 이상적인 나를 기준으로 삼거든요. 예를 들면 뭐 밤 11시에 계획을 세울 때는 내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영어 공부를 하자. 그런 이상적인 나에게 어떻게 보면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말 내일 5시가 되면 일어나는 일은 도파민을 형성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는 게 도파민이죠. 그러니까 어제의 도파민은 계획을 세우는 일이었지만 오늘의 도파민은 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대와 현실 사이에 네. 괴리네요. 저는 이거 그 주식시장의 원리 설명할 때 많이 이걸 빗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꿈이 있고 기대가 있고 뭔가 신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주가가 더 많이 반응을 하고 네. 실제로 그거로 이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네. 그다음부터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거 계산해 봐야 되니까 오히려 주가가 더 안 오르는 경우가 있죠. 사실 그 주식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하는 거라 보니까 그쵸. 심리적인 게 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대가 있으면 주가가 확 올랐다가 이제 가치라고 하는 밸류에이션이 등장할 때쯤이면 이제 굉장히 막 좀 수직 낙하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게 사람의 계획이랑 비슷하네요. 또 네. 인간이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계획 세울 때는 이후에 나 네. 올해 새롭게 달라질 나를 꿈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그게 또 현실에 귀찮고 네. 점점 더 그렇게 되고요. 네. 이게 그러면 특히 명절이나 긴 연휴 전후로 좀 더 이런 경향이 심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명절은 굉장히 기대도 되기도 하지만 낙담의 시기거든요. 낙담의 시기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륙병의 확장판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일요병. 그러니까 왜 월요일이 힘들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학적 개념으로 보면 이를 금욕 위반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금욕 위반?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치킨을 이제 친척 동생이 사온 거예요. 또 명절은 또 음식 많으니까. 네. 그러면 딱 하나만 먹고 이거 치킨 한 조각만 먹자. 예. 그러면은 딱 하나를 먹는 순간 아이씨 망했다. 그렇죠. 너무 맛있다. 이거 안 되겠다. 네, 오늘은 그냥 먹고 내일부터 하자. 네. 그러니까 자기 하나만 먹으려고 했는데. 그렇죠. 자기 통제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예를 무너지는 들면 거예요. 뭐 그 전까지 자기 계획을 다 지켰던 분들도 뭐 일찍 일어나기, 영어 공부, 뭐 오전 독서 이런 것들을 아무리 세웠던 분들도 설날 이 전후에 이제 보통 통과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는데 사쳐서 돌아오죠. 막 늦게 일어나고 OTT 보고 드라마가 재밌으니까 계속 보고 패스트푸드를 먹고 피곤해서 낮잠을 자고. 그렇죠. 어차피 내일도 휴일인데 뭐. 네. 그 다음 날도 휴일인데 뭐. 늦게까지 OTT 드라마 봐야지. 네. 16편 몰아서 봐야지 하다가 컨디션 다 망가지고. 네, 네.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네요. 그 하나 넘어뜨린 게 계속 넘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게. 오히려 명절이 낙담의 시기. 또 그 음식이 또 많다 보니까 옆에서 전 부치고 있는데 다이어트 어떻게 계속합니까 혼자서. 그렇죠. 환경이 또 어려워요. 네. 근데 반대로 모든 일에 또 열정적인 사람들 가끔 주변에서 보게 되거든요. 있죠. 끝까지 막 불타올라요. 네. 쉬지도 않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약간 그 성격적으로 외향성과 성실성이 좀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좀 타고난 기질과 성격 자체에서 굉장히 좀 에너자이저 같은 에너지가 막 그냥 분출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뭐 기질과 초기 환경에서 구축되어 있는 성격적 측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약간 탤런트 유준상 씨가 그런 캐릭터더라고요. 그래요. 에너지가 엄청 넘치고 네. 항상 열정적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거는 근데 그분들한테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은 그분들은 진짜 그게 약간 타고난 면들도 있어요. 원래 에너지도 많고 네. 또 체력이 뒷받침되니까 아마 열정적이겠죠. 네. 아니 뭐 우리 똑같은 부모에서 아이를 낳아도요. 어떤 아이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항상 침대 밖은 위험해. 하여튼 이런 애들이 있고 그렇죠, 맞아요. 어떤 애는 밖에서 아예 안 들어오는 애가 있고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근데 끝까지 해내는 이런 능력은 예. 보통 이제 성격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그릿이라고 그러죠. 습관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기자님 공부를 되게 열심히 잘해가지고 네. 엄청 좋은 막 대학에 이제 합격한 분들한테 또 수능 만점 이런 분들한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했냐,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면 그냥 뭐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뭐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했다. 네. 보통 들어보면 별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사실은 그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습관대로 했던 거거든요. 늘 그러니까 하듯이. 예,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공부를 재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습관의 영역이 좀 크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게 꼭 습관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초등학교 때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지적인 어떤 활동에 몰입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기는 어렵겠죠. 책 읽는 것 자체가 재밌다는 아이는 그렇죠. 잘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네. 재능보다는 습관이다. 습관의 영역이 매우 크다. 그리고 공부 같은 영역이나 또 우리가 보통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의 영역에서 계획에 적는 것들은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습관의 영역인 경우가 그렇죠.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녀에게 책을 잘 읽도록 해주려는 부모님들은 네. 그 습관을 들여주는 거고 네. 주변에 책이 많으면 또 알아서 또 책을 읽게 되고 네, 그렇죠.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네. 반대로 이게 또 열정이 넘친다고 해서 과연 그게 꼭 좋은 거냐? 네. 반대되는 측면도 한번 볼까요? 일단 제가 예전에 좀 다 운동을 잘 못했는데요, 기자님. 네. 100m 달리기는 좀 잘 뛰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뛰면은 제가 좀 이렇게 몸무게가 예전에 좀 지금보다 훨씬 뚱뚱해가지고 막 뛰면 친구들이 멧돼지가 뛰어가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막 웃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야, 너는 어떻게 100m 달리기는 장난 아니다. 아니 날렵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더 열심히 달릴 거 아니에요. 근데 100m 달리기를 뛰고 나니까 제가 이게 눕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든 걸 다 탈진해서. 네, 모든 걸 쏟아부어서. 네. 근데 사실은 체력장 같은 거 하면 저만 눕는 게 아니라 다 누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달리기 하고 나면 다 뻗죠. 네. 그러니까 너무 뭔가 열심히 하고 너무 큰 변화는 반드시 후폭풍이 생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열정을 좀 통제하지 못하고 나를 갉아먹는다 그 열정이. 과하게. 네. 그런 것은 반드시 내 삶에서 후폭풍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저는 호랑이 등에 타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예 애초에. 네. 왜냐하면 삶은 그렇게 평생 달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삶은 절대 한 방이 아니고요. 오히려 장기적인 호흡이라고 생각되고요. 삶에서 어느 때는 조금 빨리 걸을 때도 있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삶은 100m 달리기도 아니고 그렇죠. 마라톤도 아니고 오히려 산책과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라톤도 아니고 산책과 가깝다. 네. 오히려 마라톤을 해도 중간에 걸어도 된다. 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컴퓨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과열이 되면 식혀줘야 돼요.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네. 근데 너무 이제 열정적인 거 열심히만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에서 또 이제 벗어날 필요도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성과주의랑도 맥이 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서 나가야 되고. 네. 사실 우리가 계획을 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실천할 때 너무 자기가 재미가 없고 성과를 좀 보이게 하는 어떤 압박감, 당위적 명제 이런 건 보통 오래 못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계획한 것을 해봤을 때 약간의 재미가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더 하게 되거든요. 이를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성공 경험의 누적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적 효과요? 네, 성공 경험의 누적 효과. 그러니까 좋은 성공 경험이 쌓여가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만약에 집 밖을 산책을 나간 거예요. 네네. 나는 원래부터 좀 이렇게 밖에 좀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 잘 못 나갔어요.
근데 이제 나가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공기가 너무 깨끗하고 네. 몸도 신선해지는 것 같고 네. 자연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리 집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있었나? 이런 것을 조금씩 경험해 나가는 것이 그 다음 날에도 갈 수 있는 힘을 좀 우리가 갖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아하, 아주 작은 것에서. 네. 그리고 이거를 약 60일에서 66일 정도로 반복을 했을 때 예. 우리는 작은 습관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달만 해봐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맞습니다. 또 이제 열정이 식었을 때도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네. 넌 왜 이렇게 끈기가 없니? 네. 난 왜 이렇게 끝까지 진드감치 못할까? 이런 네. 생각들 올라오거든요. 네. 자책도 하게 되고. 네, 네. 좀 어떻게 다독여야 할까요? 사실 열정이 식었다라는 건 반드시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게 알고 보니까 별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도 있고요. 뭔가 나하고 은근히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너무 그동안 열심히 하느라 지친 경우도 있고요. 근데 기자님, 제가 보면요, 참 이게 놀라운데 예.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따로 숨겨져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딴 걸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하기 싫고 끈기가 없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저는 사실 은둔형 외톨이인 아이들을 뵐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부모님은 거의 뭐 실패자다. 우리는 아이들을 잘못 키운 것 같다. 근데 그 아이를 제가 직접 만나보면 굉장히 그 아이의 모습에서 비범한 면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범한 호랑이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런 무대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은둔형적인 어떤 습관으로 좀 보여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호랑이가 있어야 할 곳, 네. 숲인데 네. 동물원 안에만 갇혀 있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뭔가 자신이랑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책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아까 오진아님이 저도 운동 열심히 해야지 해서 러닝을 하면 비염이 꼭 돋아요. 그래서 운동이 나랑 안 맞나? 이겨내야지 하는데도 3주째 비염 아리를 앓고 있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죠. 아, 네, 그렇죠. 네. 뭐 치료받고 관리하시는 게 또 중요하고 아니면 이제 실내 왜 트레드밀이라고 하네요. 러닝머신 타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테고 네. 다른 방법을 또 이제 찾아봐야죠. 네. 혹시나 열정이 흐지부지 됐는데 네. 이걸 좀 다시 끌어올리고 싶다 할 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열정과 의미, 가치 이거는 3대 마차라고 부릅니다. 상대 마차. 네. 그러니까 보통 좋아하는 것을 찾았는데 해보면 재미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리추얼로 만들어 보려도 잘 안 된다. 네. 심지어 어떤 분은 그걸 해도 이제 돈이 전혀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좋아한다는 거는 단순히 떡볶이 사 먹는 걸로 귀결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열망한다라는 건 더 큰 선이다. 그 선은 열정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을 딛게 만드는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왜 이걸 하지? 라는 답에 재밌다라고 말한다면 금방 그런 각오나 의지는 식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무엇인가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이 있다라는 거, 내 삶의 무대는 그 주인공은 반드시 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그 중심에 세우고 네. 단단하게. 네,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